덧니, 뭐 돌출입, 뭐 비대칭 혹은 수술 교정까지 인비저엘 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비저엘 라인으로는 거의 모든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비저엘 라인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쌓이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술력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환자별로 인비저엘 라인 장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열어보면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을 할 때 티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비저엘 라인 교정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인비저엘 라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인비저엘 라인은 투명 교정 장치의 일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효과 없는 거 아니야? 투명 교정 장치로 뭐 교정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비저엘 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교정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인비저엘 라인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요즘은 인비저엘 라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의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비저엘 라인에 대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교정 치료 받는데 그리고 또 의사결정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비저엘 라인으로는 거의 모든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발치 교정은 좀 어렵지 않냐. 왜냐면 발치 교정을 했을 때는 경사 이동만 되는 거지 뿌리가 이렇게 평행하게끔 발치 공간이 닫히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발치 교정에 대해서 인비저엘 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를 적용하는 건 조금 부정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발치 교정으로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치 교정, 덧니 교정 이런 것들 인비저엘 라인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협조도를 또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장치를 잘 착용해 주시면 또 이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치료 전에 엑스레이고요. 오른쪽이 치료 후의 엑스레이인데 왼쪽 사진에서 보면 치아가 경사되어 있고 이제 입이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료 후에는 치아 경사가 정상적인 각도로 줄어들었고 돌출입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죠. 치료 전에 이렇게 뻗어졌던 치아 배열 모습이 우리가 치료 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치료 전에 이 작은 어금니가 2개 있었던 거를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이제 인비저엘 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에 치아 배열에 있어서 이제 이걸 뽑은 거죠.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고 교정 치료를 했고 아래쪽에서도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고 교정 치료를 해서 인비저엘 라인으로 치료를 마무리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발치 교정도 성공적으로 인비저엘 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발치 교정을 인비저엘 라인으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협조를 잘 해주신다 그러면 이것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교정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수많은 의사들이 인비저엘 라인의 증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덧니 교정 발치하고 우리가 치료를 진행해서 개선해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심했던 덧니를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인비저엘 라인으로도 덧니 교정 충분히 잘 되고요. 발치 교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철사 교정이랑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 협조도가 정말 좋으면 1년 반 정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2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고 더 오래 걸리면 뭐 2년 반, 3년도 걸릴 수 있죠. 환자분의 장치 협조가 좋지 않으면. 인비저엘 라인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교정이 예전에는 뭐 발치를 한 교정 치료가 인비저엘 라인으로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덧니가 정말 심할 때 또 이를 뽑고 교정 치료하니까 마찬가지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에 해당되니까 이런 게 어렵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한 뭐 4, 5년 이내에 들면서 인비저엘 라인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치아 뿌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수의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구조물들을 치아에 붙여서 치아를 이동시켜 나가고, 또 교정 장치 자체의 시트라고 하는 교정 장치의 물리적 특성이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교정 치료 결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니, 돌출립, 비대칭 혹은 수술 교정까지 인비저일 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인비저일 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인비저일 라인 장치를 디자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제 의사의 숙련도라든가 경험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인비저일 라인 치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비저일 라인 치료의 장점은 첫 번째는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장치를 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양치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는 인비저일 라인 장치를 이제 빼는 건데요. 이게 빼고 나면 이제 교정 장치가 부착된 게 없기 때문에 구강위생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이를 닦고 음식물 끼는 것들이 철사 교정 장치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하면 브라켓 주변에 화이트 스팟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인비저일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음도 편합니다. 이런 철사 교정 장치, 특히 설측으로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발음이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인비저일 라인은 발음도 굉장히 편안한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교정 장치가 이렇게 부착돼 있으면 아무래도 입술 안쪽에 이게 걸리고 스치고 하면서 혀나 입술 안쪽에서 상처가 나기가 쉽거든요. 인비저일 라인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돌출대에서 날카로운 어떤 구조물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비저일 라인이 좀 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장점이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좀 불편한 점들은 뭐가 있냐면, 환자분이 착탈하는 겁니다. 자, 끼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 착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꼭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못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조가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 까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가 좀 더디죠. 혹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매우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투명 교정 장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투명한 얇은 틀을 순차적으로 끼면서 진행되는 교정 치료를 다 투명 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투명 교정 장치들 중에 인비저일 라인이 하나의 종류인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죠. 예를 들어서 투명 교정을 운동화라고 표현을 하면, 인비저일 라인은 나이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비저일 라인 장치는 이런 투명 교정 장치 중에서 압도적인 1등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비저일 라인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쌓이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술력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수많은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쪽으로 이게 더 진보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투명 교정 장치는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투명 교정 장치들도 인비저일 라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장치가 제작돼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비저일 라인 장치의 장점은 치과에 방문하는 내원하는 간격이 좀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보통 4주나 6주 간격으로 많이 내원하거든요. 짧게는 3주.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한다고 보면, 이런 인비저일 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죠. 또 치과에 방문해서도 체크받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좀 편안하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비저일 라인 장치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인비저일 라인 장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자의 치아 상태를 스캔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환자의 이 치아가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비저일 라인사에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비저일 라인 그 회사 쪽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진행해 옵니다. 컴퓨터 상에서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아를 이동시켜 가면서 순차적으로 장치의 개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랬던 치아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치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장치들이 제작되어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주의할 것들, 안내점들이 있고 환자들의 교정 장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번호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4번까지 쓰는 건데 이 장치들이 단계별로 세트가 쭉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환자한테 이 장치가 보통 착용이 10일 정도를 끼거든요. 혹은 2주 정도 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낀다고 가정하면 2주 간격으로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우리가 이 장치를 뭐 한 2달치를 예를 들어서 전달해주고 또 환자는 2달 동안 장치 교체를 하면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2달 뒤에 오면 또 이제 체크를 받는 거죠. 장치가 지금 끼고 있는 단계의 장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치과 내원 간격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인비절라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인비절라인 장치를 분실하지 않는 겁니다. 10일에서 혹은 뭐 2주 정도 착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거 잘 세척하셔야죠. 그래서 세척한다는 게 차가운 물에다가 잘 헹구고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가볍게 세제 묻혀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약으로 닦으실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분실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관리는 없습니다. 분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걸 착용한 채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드실 수 있으나 뜨거운 음료 뭐 뜨거운 커피나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되고 변형도 올 수 있고요.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걸 먹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얇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장치니까 이게 변형이 오거나 파손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성공적으로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비절라인 장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비절라인 장치 치료의 장점, 단점도 알아봤고요.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인비절라인 장치로 거의 모든 교정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비절라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비절라인 말고 다른 투명 교정 장치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